국가안보의 방패일까요? 아니면 사상의 족쇄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법적 논쟁 중 하나죠.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오늘은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한 문서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은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가 스스로 안보 방패를 해체한다면 이 도발적인 질문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냥 단순히 법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시각을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낡은 법 하나 없애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국가안보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제일 중요한 주춧돌을 떼내버리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럼 대체 국가보안법이 뭐길래 그럴까요? 이 문서에서 내리는 정의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국가의 안전과 생존에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 근거로 뭘 제시하는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주장의 가장 바탕에 깔린 전제, 바로 이겁니다. 한국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언제든 다시 분쟁이 시작될 수 있는 휴전 국가라는 거예요. 이 불안한 현실인식이 모든 주장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요, 그 위협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요.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 또 여론을 흔드는 심리전,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간첩 활동까지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는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잠금 장치가 풀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문서가 그리고 있는 좀 무서운 연쇄적인 붕괴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단계별 예측,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요, 법적 장벽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딱 쓰러지는 순간 그때부터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온갖 선전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극심한 이념 갈등으로 쪼개지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현대전이라는 게 더 이상 총이랑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바로 이 정보전, 심리전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내부 분열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외부의 위협보다도 이게 가장 무서운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국가는 외부의 위협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부에서 분열될 때 붕괴한다. 와, 이 인용문이야말로 이 문서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문서는 앞으로 벌어질 사회 변화까지 예측하고 있어요. 친북 성향의 단체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극단주의 정치 세력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특히 아직 이념적 판단이 서지 않은 젊은 세대가 선전 공세의 주요 타겟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는요,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마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퍼져나갈 수 있다는 아주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자료는 실제 있었던 간첩 사건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왕제선 사건 같은 경우 북한 지령을 받아서 남한의 지하당을 만들고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주요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던 대규모 간첩단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과거의 실제 사례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법이 없어지면 국가의 핵심 정보, 그러니까 기밀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경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그냥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통제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군사기밀이나 최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국정원 같은 핵심 정보기관의 활동을 보호하는 아주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요, 만약 이 법이 사라지면 간첩을 잡아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아주 심각한 법의 공백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스파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인용문은 이 문서의 지정학적 관점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죠. 국가가 스스로의 안보 수단을 해제하는 것은 적에게 최고의 전략적 성공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건 적을 돕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서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문서가 제시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아주 극명하게 보이죠. 한쪽 길은 외부 적대 세력에게 이득을 주는 국가적 자살행위다. 그리고 다른 한쪽 길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서는 최종 결론에 도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냐 유지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결국 안보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게 이 문서가 던지는 강력한 논리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주장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자유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그어져야 할까요?